그 H2O가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화살 표현할 때 이게 이 방향으로 늘어날 수 있죠. 이래 양쪽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축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제가 잘못 썼네. 스트레칭 스트레칭 그러면 이게 이제 스트레칭 할 때 이런 스트레칭이 있고 그 다음에 밴딩이 있습니다. 밴딩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밴딩입니다. 밴딩인데 이 밴딩 있는 게 여러분 생각에 이 주파수가 요 에너지가 높을 것 같습니까? 밴딩에 관한 에너지가 높을 것 같습니까? 델타 E의 진동에 의한 에너지가 스트레칭하고 델타 E가 밴딩 있으면 어느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스트레칭하고 델타 E에 밴딩이 있다. 어느 게 더? 잠깐만요. 스트레칭이 큽니다. 스트레칭이 커서 이렇게 보면 이 에너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용수철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2분의 kx제곱, 이게 2분의 kx제곱이죠. 2분의 1의 k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가 스트레칭에 관한 에너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요 진동수가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표현을 합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걸 표현하는데 이게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진동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n 플러스 2분의 1의 하뉴 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은 인티저입니다. 0, 1, 2, 3은 양의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용수철로 표현되어 있는 요 진동수는 다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이제 조화 진동자, 우리말하면 조화 진동자죠. 조화 진동자인데 이 조화 진동자는 희한하게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양자화되어 있어서 2분의 1의 하뉴 제로, 2분의 3의 하뉴 제로, 2분의 5 하뉴 제로 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분의 kx 제곱은 용수철 에너지를 따졌을 때 2분의 kx 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x가 늘어날 때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죠. 2분의 kx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데 방금 이제 그림을 보면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n 플러스 2분의 1의 하뉴로 되어 있는데 n 플러스 2분의 1의 하뉴제로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이 양자화되어서 이렇게 해서 요 에너지 등 간격이 그게 하뉴제로고 요 제일 마지막이 제일 아래가 2분의 1 하뉴제로인 진동이라고 얘는 절대 온도 T는 0일 때도 이 진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그 제로 에너지, 그 가장 낮은 에너지도 0이 아니라 이런 2분의 1 한유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래서 요 에너지를 보면 이 간격은 한유 제로고 한유 제로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요게 아까 제가 레벨이 있을 때 전자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 지나가는 일렉트론 볼트의 빛이 지나갈 때 이제 요 밀리일렉트론 볼트의 차이만큼 이 흡수를 하게 되면 한유 프라임이 얘는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게 아까 스톡스 스캐터링
라만 스캐터링의 스톡스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요 에너지가 바로 이제 한유 제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벨이 굉장히 많으면, 요게 이제 그 다음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화 진동자에서 우리가 보통,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CO, C하고 카본하고 O가 있다. 이게 O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 CO 일산화탄소죠. 그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 진동 에너지가 우리가 파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너지를 2, 1, 4, 3 인볼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좀 의아하죠. 여기 에너지를 표현하다가 왜 이렇게 표현할까?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진동 스펙트로스코피를 진동 분광을 할 때는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는 이런 파수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파수를 표현해서 CO인 경우 그리고 NN인 경우 이제 이런 2143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제가 금방 바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런 진동 모드가 이제 이런 게 있죠.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까 그려본 거 이제부터 맞춰볼 시간인데 여기서 이게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양쪽 늘어나는 경우면 스트레칭 모드고 스트레칭이고 얘는 시메트릭입니다. 시메트릭이고 그 다음에 용수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하나는 늘어나는 하나는 줄어드는 경우 이거는 스트레칭인데 어시메트릭입니다. 여기 다 에너지가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잘 봐요 한번 여러분. 요 분류를 지금 진동을 다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는 건데 이 상태에서 요 위에 게 고정이 돼 있다면 이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여기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손에 손잡고 뭐 할 때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 이런 운동을 락킹이라는 락큰롤 그러죠. 락킹이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인플레인 한 플레인 상에서의 락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어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동을 하는데 요게 이제 요렇게 돼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이제 락킹이라 그러고 요게 이제 요렇게 안으로 당길 때에는 꼭 가위질 하는 거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는 시저링 그럽니다. 시저링이라 그러고 같은 플레인, 인플레인에서의 시저링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스트레치 모드 여러분 보는 건데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스프링이 요래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지면에서 얘는 플러스로 나오고 얘는 또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 지면에서 나오는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건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면으로부터 3차원적으로 같이 같은 방향 나오는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웨깅이라고 그럽니다. 웨깅. 이것도 흔드는 건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웨깅인데 얘는 out of plane 웨깅이라고 합니다. out of plane 웨깅 이라 그러고 다음에 똑같은데 모양을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똑같이 그렸는데 3차원적으로 진동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는 튀어나오고 하나는 뒤로 가는 경우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3차원적으로 얘는 앞으로 나오고 얘는 뒤로 가는 이거를 이제 보면 얘를 트위스팅이라고 그럽니다. 트위스팅이라고 그러고 얘를 out of plane이라고 합니다.
arrow plane.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트레칭과 그리고 이제 밴딩에 관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제가 여기서 했는데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new라는 이런 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락킹이나 요 시저링 같이 이 인플레인 상에서 이 진동하는 거를 우리가 델타로 어떤 표현을 하게 되고 웨깅이란 거를 우리가 감마란 그 표현하고 모드입니다. 모드 이름 붙인다 그러면 우리가 new라는 모드는 스트레칭이고 델타란 거는 인플레인 바이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감마란 거는 밴딩 아로브 웨깅 감마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로플레인인데 트위스팅 타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진동 모드가 여러분 해보니까 이런 걸 다 예상해 봤습니까? 다 이쪽에서 자기가 그렸던 게 몇 개까지 그렸는지 한번 요 지금 6개 가운데 자기 몇 개까지 그렸는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볼래요? 한번 이제 이제 보면 이제 주파수 예를 이제 보면요 이제 C하고 이제 카본 얘를 이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C하고 이제 C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중 결합, 2중 결합, 3중 결합이 있거든요. 자, 1중, 2중, 3중 결합이 있으면 몇 중 결합이 제일 강합니까? 용수철로 따지면 이게 K1, K2, K3다. 그러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K1, K3, K2, K1 있으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K1, K2, K3 화면에다가 자, 여러분 예상하겠지만 1중 결합, 2중 결합, 1중 결합, 2중 결합, 3중 결합 있으면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그죠?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K3, K2, K1이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 보면 이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로 적어있기 때문에 K가 크면 클수록 이 오메가로 치면 오메가3, 오메가2, 오메가1 이게 차례되고 똑같이 진동 에너지가 커서 이 E3, E2, E1 있으면 얘가 큽니다. 이렇게. 자, 이런 관계 성립하고 얘를 이제 여기서 난 진동 모드를 이제 유니트를 이제 2150 인버스 센티미터 그다음에 1650 인버스 센티미터 그다음 1200 인버스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면 이런 단위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일렉트론 볼트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이런 웨이브 넘버로 정의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위에도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파수로 그러는 파수. 요 단위에 대해서 이제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에 쓰는 그 단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에너지는 E는 한유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하는데 파수는 우리가 이제 1 나누기 람다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파수거든요. 차원을 봐도 알겠죠, 여러분? 차원을 봐도 요 인버스 센티미터니까 파장의 역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위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는 거를 이제 해봅니다. 그럼 이제 파수란 게 이제 이 주파수 이제 보면 요거를 이제 파수를 이제 인버스 센티미터 요거를 이제 람다의 센티미터로 된 거에 1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센티미터가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제 빛인 경우에 람다의 C가 빛의 속도가 있으면 람다의
한 주기가 지나갈 때 한 파장이 간다고 이게 빛의 속도 C입니다. 여러분 알죠, 그죠? 이 주기가 빛이 있으면 빛이 열려 있다면 요 시간축에 대해서는 t로 표현되어 있고 공간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람다로 표현되거든요. 한 주기에 한 파장을 가게 되면 걔가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람다 주파수 U가 이게 C가 되거든요. 그래서 람다분의 1이니까 이거는 U 나누기 C가 람다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보면 C분의 U다 이런 관계 성립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의 14성 헤르츠다. 10의 14성 헤르츠가 U다. 그럼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인데 단위가 인물 센티미터니까 3 곱하기 10의 10성 센티미터 퍼 세크입니다. 요거는 지금 단위가 인물 센티미터니까. 그러면 이제 파수가 10의 14성 헤르츠면 뉴에 얘는 10의 14성에다가 3 곱하기 10의 10성이니까 얘는 3분의 10의 4성 파스 인벌 센티미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3333 인벌 센티미터 되겠죠. 자, 변하는 방법을 제가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분광학에서 인벌 센티미터 논문을 볼 때도 인벌 센티미터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빛으로 환산했을 때, 왜냐면 우리가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프 있을 때 항상 이 빛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빛이 일렉트릭 필드가 이 필드가 진동하는 주파수거든요. 마그넷 필드가 진동하는 주파수. 그러면 여기 보면 이 U가 결국은 어떤 진동 우리가 주파수에 있으면 얘를 진동시키는 것은 결국 얘를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려 그러면 결국 빛으로 환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U 인버스를 람다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방금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럼 0.1 일렉트론 볼트는 파수가 얼마가 될 거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까? 자, 0.1 일렉트론 볼트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0.1 일렉트론 볼트의 빛입니다. 빛이면 람다분의 1이니까 결국은 람다의 센티미터로 표현된 걸로 해야겠죠, 그죠? 파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람다는 에너지가 이게 우리가 HC 람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걸 람다분의 1을 빼야 되니까 이게 이제 람다분의 HC가 되니까 결국 이 람다를 여기 0.1 일렉트론 볼트니까 여기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0.1 곱하기 제가 메타로 했다가 다시 한다 그러면 0.1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이죠, 그죠? 그 다음에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성 이렇게 하고 람다 얘는 메타죠, 그죠? 그러면 람다 분의 메타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보면 0.1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에다가 6.626 곱하기 34성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인데 얘는 이제 센치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람다에 센치로 표현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100분의 1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람다분의 1cm, 람다분의 cm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보면 10의 34성, 10의 19성, 10의 8성 넘기면 10의 2성이니까 10의 10성 이러니까 10의
잠깐만요. 18성. 자, 10성. 10에 마이너스 24성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6.626 곱하기 3, 0.1 곱하기 1.6하고 10에 마이너스 34, 10성, 여기 10성이니까 마이너스 24성, 5성. 이래 되죠? 10에 5성. 그럼 누가 요거 0.1 곱하기 1.6 나누 6.626 곱하기 3 요거 한번 계산해 줄래요? 계산은 얼마입니까? 누가 좀 계산 해 줄래요? 자, 이게 805입니다. 805 cm. 그렇죠? 자, 다 805, 806, 807 다 제가 1점 부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김현정 씨 0.9점 줘야 되나? 1점. 예. 제가 점수를 이렇게 매기니까 좀 웃기기도 한데 각자 이렇게 계산한 방법을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을 여러분 이제 계산해 봤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건 빛에 대해서 제가 한 거잖아요, 그죠?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요 빛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지금 계속 바이브레이션 요 M과 K 요래 돼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요게 공진 주파수는 루트 오메가는 M분의 K가 아니고 이 리듀스드 매스라 해서 뮤분의 K입니다. 왜냐면 얘는 둘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냐면 벽에 고정된 질량 M은 K는 이 오메가가 루트 M분의 K인데 이렇게 M이 서로 묶여 있으면 양쪽 다 같이 움직이죠, 그죠? 얘도 진동하고 같이 진동하는 거거든요. 이 뮤가 요 리듀스드 매스라 해서 얘는 뭐로 주어지냐면 M1 더하기 M2 더하기 M1과 M2의 곱이거든요. 근데 M1과 M2가 둘 같으면 2분의 M이 됩니다. 2분의 M이 되는데 그래서 이 reduced mass라 그래서 두 개 다 움직일 때에는 M1과 M2가 두 개 다 움직일 때에는 이 질량을 M1 플러스 M2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금 우리가 람다분의 1 센티미터분의 1이라는 게 이제 파수라 그랬죠, 그죠? 파수로로 이게 뉴의 바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인터랙션 하는 이제 라이트죠, 빛. 라이트인데 이렇게 보면 이 람다는 이제 제가 람다분의 1을 뉴의 이제 C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진동수. 얘는 프리퀀시하고 빛의 속도였습니다. 그럼 이 진동수는 우리가 스프링으로 생각해 보면 얘는 2파이 C분의 오메가 되죠. 왜냐하면 오메가는 2파이 U니까. 자, 여기서는 제가 빛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일단 라이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진동을 얘기했죠. 이 프리퀀시. 이라겠는데 이 빛이 이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입니다. 자, 얘가 지금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결국 얘가 진동을 시키는 게 이런 진동자라면 M1과 M2의 K 된다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파이 C는 그걸 써주고 여기 있었던 진동자입니다. 여기서 뮤분의 리듀스드 매스 분의 K라고 해서 얘는 여기서 뜨는 vibration of molecules. 결국 이 진동의 진동 주파수하고 이 빛하고 연결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뮤가 루트 M1 더하기 M2분의 이제 루트가 아니고 루트를 빼고 M1과 M2의 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빛으로 따졌을 때 에너지가 주어지면 파수를 계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용수철로 생각해서 이 용수철 상수하고 이 진동자의 질량이 주어져 있다면 이 진동을 넣어줘서 이 파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라만 스펙트로스코피하고 제가 진동분광법에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이 진동자 요 사이 에너지를 밀리엘렉트론 볼트로 하는 거를 가시광선 일렉트론 볼트 단위 에너지를 가지고 요 차이를 가지고 보는 요 상태에서 이제 를 이제 요 빛에 닿은 에너지로 표현한 U분의 람다분의 1하고 얘를 루트 M분의 K 용수철로 생각한 거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보면 CH 요 CH는 여기 용수철이 달려 있죠. 그다음 CD가 있고, 그다음 CC가 있고, CO가 있고, CCL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아까 C 3중결합, C 2중결합, C 1중결합이 있어요. 이때 이제 2150 인볼 센티미터 1650 그 다음에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람다분의 1의 요거라 그랬죠. 요게 이제 U 나누기 C였는데 주파수 높을수록 이게 큰 값이죠. 결국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자, 에너지 크니까 결국 보면 요거 CH, CD, CC, CO, CCL은 과연 어떤 거를 표현할까요? 요 위에는 K 값이 달라지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밑에는 뭐가 변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달라졌는데 이 갈수록 뭐가 증가합니까, 여러분?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reduced mass 요게 뮤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M1 더하기 M2분의 M1, M2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의 진동 모드가 우리가 이 IR에서 3000이다. 3000에 액티브하다. 얘는 그러면 3000보다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보면 3000에서 그 다음에는 요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요 값이 커지면 이제 여러분 기억할 게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고 작아지면 요 값을 보면 제가 1200 그 다음 1100 8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이런 CC 이중결합이 있다. 이럴 때 이제 K가 주어져 있고 뮤가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이 CC에 해당되는 파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이제 어떤 값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값을 이제 보게 되는데, 보게 되는 이제 값이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프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서 쭉 가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대략 1800이다. 인볼 센티미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지금 여러분 무슨 아까 스펙트로스코피 가운데 무슨 스펙트로스코피 같아요, 여러분? 얘는 무슨 스펙트로스코피 같아요? 예, IR 스펙트로스코피입니다. 왜냐하면 흡수된 걸 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벨이 있으면 델타 여기 미리얼 올라가면 흡수되잖아요, 그죠? 빛이 갈 때 흡수되니까 흡수되는 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CO2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이제 아까 배웠던 이제 그 신축 이제 보면 자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그냥 요 있는 걸 그냥 쓰겠습니다. CO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칭 시메트릭한 스트레칭인 경우에 스트레칭인데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시메트릭이다. 일 때 요 진동 모드가 1340 이고 다음 어시메트릭 스트레칭인데 어시메트릭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이거보다? 여러분 생각이 클 것 같습니까? 작을 것 같습니까? 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대칭으로 진동하는 것보다 한쪽만 더 진동이 되는 것이 비대칭 어시메트릭 할 때는 이 값이 234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요 C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일 평면에 대해서 밴딩이거든요. 동일 평면 이제 요렇게 진동하는 거하고 그래서 요 진동 모드에 따라서 우리 에너지를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2인 경우에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그림이 이제 하나를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O가 있고 이제 H가 있고 H가 이제 있거든요. 그렇게 있을 때 그게 신축 진동일 때 그렇게 있을 때 얘가 3652. 요 해당되는 에너지에 빛이 흡수되면 그 IR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일렉트론 볼트로 파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비대칭인 경우에 H 물인 경우에 얘입니다. 얘 있으면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O가 약간 일로 가는 거죠. O도 이렇게 되고 O가 옆으로 한쪽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보면 H가 O가 있으면 O가 뒤로 가면 이게 밖으로 늘어났을 때 시메트릭이죠. 근데 HH가 밖으로 늘어났는데 O가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비대칭이 되죠. 이때는 조금 올라갑니다. 3, 7, 5, 6 이런 것도 객관식으로 내기 좋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O에 됐을 때 H O에 H 이렇게 됐을 때 일로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밴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밴딩일 때는 얼마 정도 되냐면 얘는 밴딩은 스트레칭보다 아까 에너지가 작다 그랬죠. 1, 5, 9,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실제 이제 이런 피크들이 다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진동 모드가 결국 이제 뭐냐면 진동 모드에 따라서 에너지 흡수와 방출의 관계가 되죠. 아까 라만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방출이면 엔타이 스톡스, 에너지 흡수면 스톡스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진동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보면 이제 IR 스펙트로스코피 그랬을 때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라 그랬을 때 적외선 파장이 람다가 2.5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적외선에서 아까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분자의 회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병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동 모드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IR에서 하는 4,000 정도에서 파수가 4,000 인볼센티미터에서 대략 200 인볼센티미터 정도까지가 우리가 관심을 가진 영역이고, 이게 이제 중간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적외선 영역은 우리가 이제 이 적외선 분광학에서는 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적외선 분광학에서는 물질의 물질의 구조 확인, 그리고 반응 속도, 반응 과정의 연구 하는데, 이 에너지 반응 정도가 에너지가 미리일렉트론 볼트로 따져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아는 상태에서 장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라만 장치 한번 볼게요. 장치 라만 장치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미지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장치들이 있죠. 보면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볼까요? 샘플이 있으면 펄스 레이저 있죠, 여기서? 그게 보일 겁니다. 펄스 레이저를 딱 쏘면 샘플에서 반사된 거를 이렇게 뽑아내어서 이 옵티컬 파이버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 라만 같이 이 레이저를 샘플에다 쪼여서 반사되는 그 파장의 거를 측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장의 변화를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이오드 어레이를 가지고 특정한 주파수를 알아내는 방식이거든요. 이 장치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처럼 인프라레드 장치 이렇게 보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장치 이렇게 딱 보면 이런 것도 보면 여기 그림이 있죠. 인프라레드에 있으면, 그림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그림이 여기 있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소스가 IR 소스가 있으면 여기 샘플을 지난 거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지난 거를 가지고 요 분석을 해서 요 차이를 비교해서 요 흡수된 에너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에서 얼마만큼 흡수되었는가, 이 레퍼런스 비교해서 두 개 차이를 비교해 보면 특정한 주파수에서 특정한 에너지에서 이런 테이블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이런 테이블 보면 CH에 뭐 메틸이다, 메틸렌이다 보면 이제 여기에 그 1380이다, 3020이다, 뭐 750이다 이런 것들 CC 본딩 해서 이제 이런 본딩에 따라서 이런 그 파수를 쭉쭉 정한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의 목적이 달성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표를 보면 보거나 IR 그 IR 분광학을 보거나 라만 분광학을 볼 때 파수가 나오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겠죠. 논문에서 보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다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우리 한효 씨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메인님을.
예, 그래서 지금 빛에 대한 람다 분의 1 했는 거를 이제, 주파수를 넣어서 2파이 C분의 루트 뮤분의 K로 고유 진동수로 바꿔서 한 거하고 이런 비교해 보면 이런 원리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고,